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은빈 씨. 아찔했던 경험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3일 전에 어지러워서 쟀을 때가 90에 한 45?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좀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어지러운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갑자기 저혈압 증세로 쓰러졌었는데 크게 다칠까 봐도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실신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다는데요. 은빈 씨를 괴롭혀온 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언제 쓰러졌어요? 가장 최근에는 쓰러지기 전에 응급조치를 했었는데 자주 쓰러질 때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쓰러졌어요. 하루 4번이요? 네. 그럼 뭐 할 때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그럴 때는? 일하거나 네.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예요. 그럼 맘 편한 타임은 아니죠, 그때. 그죠? 잠깐만 위에 좀 보세요. 돌이켜보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신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딱히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검사를 해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미주신경성 실신 맞아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네. 네. 찾아보니까 본이랑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처음 그렇죠? 느꼈었던 것 이게 같아요. 5년 전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었죠? 그러네요, 네. 저혈압으로 인한 흔한 실신의 한 종류인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되는 상황.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식을 잃거나 학교에서 조회 도중 학생들이 쓰러지는 것도 미주신경성 실신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는 검사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기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절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안전장치 다 해놓고 저희 진행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으세요? 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하는 기립경사도 검사. 침대를 세운 상태에서 지속적인 혈압, 맥박, 심전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상황과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기절하셨었거든요. 검사 양성소만 나오셔가지고 검사 중단할게요.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박동하며 전신에 산소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심장이 펌프를 하면 혈관은 파이프에 해당하죠. 이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보낼 때를 수축기 혈압, 이완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90 미만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혈압은 혈류의 압력이 충분하지 못해 심장이나 뇌 등 중요한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할 경우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저혈압은 사실은 90에 60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쓰러졌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하는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을 때 저희가 저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서 생기는 증상들로 병원을 찾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미주신경성 실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또는 오래 서 있거나 했을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증가가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조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갔을 때 낮춰야 되는데 그 부교감 신경 이름이 미주신경인 겁니다. 근데 낮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낮추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130, 140이 됐다 갑자기 7, 80이 되고 실신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실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흥분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구토감과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병이라기보단 증상에 가깝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증상이 오면 이제 본인들이 잘 압니다. 눈이 어른어른거리거나 또는 뭐 이 시야가 깜깜해지거나 속이 메스꺼르거나 이런 증상이 오면 본인이 쓰러질까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앉아 있으면 들어눕고 뭐 더 좋으면 다리를 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뭔가 하면 위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고요. 그다음에 탈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시고 혈압이 낮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좀 짭짤하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조금 자꾸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쪼그려 앉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밑에 있는 정맥의 피를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에 특히 저혈압을 조심해야 할까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흘립니다. 이때 혈관 속의 혈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마치 수도관에 물이 줄면 수압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름철에는 고혈압 환자들 역시 저혈압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저께 예. 그 아침에 일어나갖고 예. 베란다로 나갔는데 예. 제가 정신을 잊어버려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예, 그냥 그러고 한 3초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무릎하기 그러네요? 예, 여기 다치셨어요? 어디 봐봐요. 아이고 넘어지셨구나. 예. 예. 아파요? 예. 여기 꽉 부딪혔구나. 여기 정강이 여기가 아픈데. 아이고, 하여튼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심한 경우는 이 코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때 정신 잃으면 뭐 고혈압 환자인 이재현 씨가 의식을 잃은 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워 있을 때 혈액은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하지만 서 있을 때는 1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상체에서 하체로 이동하죠. 정상인은 일어선 자세에서 바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과 뇌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고 어지럼증이 사라진 뒤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커피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잔 정도 먹습니다.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드세요? 그냥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게 좀 그다음에 혹시 전립선약 같은 거 드세요? 예, 전립선약은 한 달 전.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소변이 좀 안 나와서.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전립선약이랑 예, 그다음에 커피랑 지금 관련이 있어요. 예, 자, 그걸 이제 확인하는 법은 간단해요. 예. 커피를 한 2, 3주 끊을 수 있죠? 예. 한번 끊어보셔. 그래갖고 어지러운 게 좋아지는지 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전립선 비대증 약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저혈압이 생기기 쉬운 여름철 커피까지 많이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생겨 저혈압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어서면 어지러운 게 있었죠. 7, 8잔, 심지어는 한 10잔 정도.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받는 직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커피를 먹게 됐어요. 앞서 봤던 환자보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던 김강주 씨. 커피를 끊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새 좀 지내시는 건 어떠셨어요? 요즘에는 뭐 어지러운 게 없어졌고요. 예. 선생님이 그 커피를 끊으라고 그래서 예. 커피를 끊었더니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커피를 좀 유달리 많이 드시긴 했는데 다행이죠. 하루에 한 잔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한 잔. 기립성 저혈압은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잔으로 이제
사실은 뭐 이뇨제를 쓴다든가 또는 뭐 커피를 많이 마셔 소변을 많이 봤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제를 드신 분에게 그 약을 끊으라고는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조절 가능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억제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게 하고, 일어난 다음에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거는 한 2, 3분 내로 증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쓰러질 일은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다면 하반신에 몰린 피가 뇌와 심장까지 순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혈압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6, 7, 8월인 여름철에 저혈압 환자가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점. 여름철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지속적으로 또 충분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지난 6월 고혈압 학회에선 특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인데요. 자타공인 혈압 전도사인 편욱범 교수, 그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압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전혀 재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혈압을 몰라요. 그래서 재보려고 왔습니다. 145, 84.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좀 해보고 먹으려고요. 한 120에 한 80, 7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드셔도 괜찮아요. 예상과는 차이가 꽤 큽니다. 179에 100 나오셨어요. 한 10 정도 높이 나왔어요. 15. 145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편 교수의 바람만큼 자신의 혈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 혈압을 잘 모르는 비율이 한 60에서 70% 되는 거죠. 늘상 혈압에 대해서 뭐 괜찮다, 정상이다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의 혈압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집에서 체중계를 재듯 혈압만 측정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편 교수. 혈압 전도사의 긴 하루가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혈압이 생기니까 제가 고혈압을 보면서 고혈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 혈압계를 놓고 매일매일 혈압을 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팔을 놓았을 때 제 심장 위치에 놓는 책상을 이용을 했고요. 한 5분간 충분히 안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혈압 측정 전도사인 그의 혈압은 과연 합격일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121에 86. 매일 재는 효과를 입증하셨네요.